맡은 영화기자 차한비라고 하고요. 일단은 밖에서 기다리고 계신 감독님을 한번 모시고 인사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릴게요. 관이 이렇게 꽤 크고 높아서 이렇게 관객분들을 올려다보게 되는 기분이 또 묘하네요. 방금 함께 보신 영화는 감독님의 초기 단편 애니메이션 지옥 두 개의 삶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을 이번에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개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는 감독님의 좀 평소 작업을 흥미롭게 지켜보시고 또 지지하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관련해서 제작 당시의 어떤 창작 과정과 환경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이어지는 감독님의 여정에 대해서도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이 길었지요? 감독님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옥 두 개의 삶 연출한 연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사이에 물을 다 따셨군요. 아마 저 밖에서 감독님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애니메이션 보고 난 다음에 감독님을 딱 만나면 괜히 좀 친밀감이 들지 않으신지, 저 이제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저것은 수염이 있는 버전의 감독님 얼굴이고 이것은 수염이 없는 버전의 감독님 얼굴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 좀 하면서 보고, 또 김명철 배우님의 애뜬 목소리도 괜히 반갑고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감독님도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극장에 감독님의 작품이 이제 두 편이 나란히 좀 걸려 있잖아요. 신작 얼굴과 또 2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나서 이 지옥 두 개의 삶이라는 작품이 개봉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엔 좀 어떤 기분으로, 마음으로 오셨을지. 저는 원래 조금 반대를 했었는데 개봉을요? 네, 굳이 이거를 개봉할 필요가 있는가? 뭐 물론 이게 저한테 소중한 작품이긴 한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와서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거를 극장에서 봐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했고 지금 극장 관계자분들이 초조하게 지켜보고 계실까봐 걱정스럽네요. 이때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때는 또 옛날이기도 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포맷이라고 하죠. 이 화면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한 720-480 정도로 만들었어요. 디지베타라고 하는 베타 테이프로 이제 마스터를 만들었었던 작품이고, 근데 마침 또 이걸 위해서 또 4K 리마스터링을 해준다고 해서 그게 조금 이제 그래 지금 4K가 되면 또 어떨려나 그런 생각 때문에 하기로 했죠. 네. 다행입니다. 그래도 개봉을 끝까지 반대하지 않으셔서 덕분에 좋은 자리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조금 낯간지럽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신작 얼굴이든 이번에 개봉을 한 지옥 두 개의 삶이든 좀 이 여정을 잇는 공통의 키워드가 있다면 도전 아닐까 싶어요. 기존의 형식과 틀을 좀 깨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작업들이고, 그래서 좀 다음 행보를 기대하게 되는 작품들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06년 그 연작으로 발표했을 당시에 거의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이 작업을 마무리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제작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기술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스튜디오의 상황 같은 것들 어떠셨어요? 지옥, 여기서 이제 지옥 파트 1이라고 불리는 그 단편 한 10분 정도 되는 단편은 만든 거는 2003년 정도에 만들었었고,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고, 제가 또 영화과나 애니메이션과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양화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학생이었지만 학교의 뭐 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었고, 단지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작품이고,
거의 그때는 이제 지옥 파트 1 만들 때는 학교를 안 갔죠. 학교를 안 가고 거의 집안에서 거의 근 1년을 작업을 해서 내놓은 작품이고 또 한 1년 정도를 진짜 아주 그냥 용을 쓰면서 이제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뭐 학점이라든가 뭐 학점이 제가 2학년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제가 학점이 0.68이라는 학점이 채 1이 안 되었군요. 일이 안 됐죠. 그래서 제가 학상 연구 2번에 학상 연구 3번이면은 이제 제적이었는데 일단은 한 학기가 0.68이 나오면서 이제 졸업 자체가 이제 왜냐면은 1.7이 넘어야 졸업이 가능했는데 0.68이 나오니까 이제 졸업이 불투명하다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졸업에 불투명한 상황에 처해지면서 저는 이제 지옥 파트 1을 만들 때 이것만 완성되면은 나는 유명 감독이 될 것이다. 나름의 포부가 또 허튼 꿈을 있으셨고요. 꾸면서 했는데 완성하고 나서 제가 이제 영화제를 이제 출품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영화제에서 이제 완전 탈락, 예선 탈락.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닌가 보다,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서 졸업을 하기 위해 이제 계절 학기를 좀 듣기 시작합니다. 학점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간신히 제 졸업할 때 1.7로 졸업을 했습니다. 턱걸이로 졸업을 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취업 전선에 이제 뛰어들어서 회사 생활 한 1년 하다가 이 단편 파트 1 단편을 어디 인터넷 지금은 이제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웃긴 대학이라는 그런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화제가 워낙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웃긴 대학에다가 이제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터졌어요. 그래서 인터넷상에 살껍데기 벗기는 애니메이션으로 유명세를 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터넷에 좀 화제가 되다 보니까 영화제가 좀 됐어요. 거의 뭐 아래로부터의 혁명처럼. 네, 그래서 그때 인디포럼, 뭐 서울독립영화제 2003년 당시에 이제 지옥을 상영하게 되면서 제가 회사 생활 한 1년 반 정도를 했었는데 자신 있게 이제 회사를 이제 사표를 내고 작품 세계로 빠져들겠다 해서 이제 지옥 파트 2의 제작에 돌입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것만 완성하면은 나는 이제 뜬다, 봉주가 된다 생각으로 유명세를 굉장히 갈망하셨네요. 엄청 갈망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때는 좀 예술업을 하는 게 좀 로망이기도 했고 어렸을 때부터 좀 동경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게 좀 게으른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사람이 뭔가 이제 잘 되려면 노력도 하고 뭔가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할 자신 없으니까 이런 살껍데기 벗기는 애니메이션이나 해가지고 일확천금 하려고 하는 꿈을 꿨죠. 그래서 거의 그때 이제 졸업하고 나서 직장인이었으니까 알바를 병행하면서 이제 지옥 파트 2를 작업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뭐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면 일을 해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지. 돈 조금 벌면은 이제 또 작업하고 벌면 작업하고 이거를 반복하다가 완성을 했는데 유명 감독이 되지 못했죠. 좌절했 지금 너무 유명 감독이 되었잖아요. 정말 다행입니다. 초석을 다지는 시기에 아유. 이야기를. 근데 저는 들으면서 감독님이 이렇게 20년 전 이야기를 되게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고 계신다는 게 사실 이렇게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전업으로 일하는 감독이 되는 것, 전업으로 일하는 작가가 되는 것에 대한 그 열망이라는 게 굉장히 그때부터 높이 갖고 계셨던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조금 시간을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지금 파트 1, 파트 2로 연작으로 완성이 돼서 공개가 됐던 2006년만 해도 사실 국내에서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작품이라는 인식이 좀 강했고 그래서 사실 감독님의 작품에도 이제 늘 따라붙던 수식은 그로테스크하다, 도발적이다 약간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좀 그 당시에 이런 주제를 이런 방식으로 건드리는 것에 대한 효과 같은 것이 뭐라고 좀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당시에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단편을 할 때는 그 어쨌든 이제 뭔가 예술업을 하면은 뭐 돈은 둘째치고 인정을 받아야 인정 에너지로 뭔가 다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너무 이 지옥 왜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뭐 산업적으로는 한국에서도 이제 제2의 미야자키 하야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팽배했던 시대라 이거를 만드는 사람의 이유라고 하는 건 없었죠 사실. 그리고 좀 낯설어 했고 네. 일단은 뭐 지원 제도라고 하죠. 단편 영화라고 하면 어디 영진이든 뭐 애니메이션 센터든 어디든 이제 기획안을 내서 당선이 돼야 그 지원금을 받고 그걸로 그래도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안 됐어요 그때 전혀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작업을 해야 했던 네. 것이로군요. 그 만들고 나서 좀 이렇게 세상에 공개했을 때 감독님한테 가장 좀 자극이 됐거나 힘이 됐던 어떤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건 뭐였어요? 이게 웃긴데 올렸을 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 나의 추종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니까 이게 왜 약간 그때 이제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약간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좀 이 작품을 인터넷에 본 분들 중에 쉽게 해서 추종자들이 좀 생기면서 좀 뭔가 이게 독특한 사람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또 이거 파트 2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된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의 어떤 원형이기도 하고 좀 감독님의 작업 과정에서 연상호의 어떤 세계관에 이야기했을 때 좀 씨앗이 되는 위치에 놓여 있는 작품 같은데 이 작품이 되게 독특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한 작품들을 볼 때 죽음이나 사후 세계의 방점이 찍혀 있는 작품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운명을 선고받은 개인의 공포와 욕망에 대해서 요모조모 탐구하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이후 좀 시리즈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좀 이 작품을 다시 보면서는 대체 20년 전에 연상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것들을 떠올려냈을까? 평소에 무슨 생각하고 뭘 보고 뭘 느끼면서 살았길래 이런 아이디어가 탄생한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생각보다는 되게 시시합니다. 되게 시시한데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좀 대학교 초반 요새는 제가 또 의외로 책을 많이 못 보는데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초반까지는 책을 엄청 좋아했어요. 소설 같은 걸 엄청 좋아했어가지고 특히 거의 그때 피크 시대가 이제 대학교 초반 때였는데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넷플릭스 시리즈 보듯이 진짜 책을 볼 때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대학교 때 엄청 인기 끌었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 근데 제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단편이 춤추는 난장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악령 난장의 악령이 들어와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꼬실 수 있었는데 대신에 그 영혼을 팔게 된 거죠. 그래서 막 마지막이 약간 지옥 원 그 엔딩이랑 비슷해요. 난장이에게 몸을 뺏기자니 어떻게 나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뺏기면은 뭐 살인자가 돼서 이제 도망을 치는데 난장이한테 영혼을 팔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는 그런 소설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소설을 보고 나도 이런 걸 좀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편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을 한 게 지옥 파트 1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단순화시키자 그런 딜레마를 해가지고 이제 죽음이라든가 삶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장치들로만 해서 마지막에 딜레마로 끝나는 그런 작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썼던 단편이 이제 지옥
작인데 의외로 이제 만들고 나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살껍데기 벗기는 애니메이션으로 상당히 이제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그 약간 매니아들이 좀 나타나고 이제 주변에 뭐 건너 아는 형들 뭐 만화가 지망생 형들이라든가 뭐 이쪽 예술업계에 일하는 형들이 이제 같이 만나면은 지옥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세계관이면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상상력을 좀 파생시키는 걸 보고 아 이걸 시리즈화 시켜야겠다. 그래서 했던 게 지옥 파트 2였죠. 파트 2였고 조금 재미있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이 작품 만들어가지고 저는 진짜 바로 봉준호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이 여러 번 소환. 이게 뭐 약간 고유명사 같은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고유명사 성공한 영화인데 근데 일단은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되게 많았는데 이 생계가 이게 바뀌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당히 충격이었고 저는 이제 지옥이라는 작품을 만들면서 아 나는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냥 이쪽 장르물로 가야겠다. 약간 이런 어차피 이런 장르로 인기를 끌었으니까 나는 아예 이런 거를 해서 사실은 원래 이 지옥 파트 2를 끝내고 하려고 했던 단편이 있었어요. 그 단편을 그때 제가 썼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실은 뱀파이어가 존재를 하는 세상인데 그 서울역에 노숙자가 좀비가 됐는데 그 뱀파이어들을 공격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역 좀비라고 하는 그 단편 시나리오를 썼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내용들이 그 지옥도 이제 지원을 못 받았지만은 그 서울역 좀비도 사실은 지원을 못 받았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놔두게 된 거죠. 놔두게 됐고 이제 한참 뒤에 이제 그게 이제 서울역하고 이제 부산역으로 가는 거지. 지원을 못 받은 덕분에 이렇게 감독님의 아이디어 곡간이 차곡차곡 쌓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지원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다 쏟아부었어요. 인생 망칠 뻔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좀 있으셨을 텐데 파트 1 이제 지옥행 고지, 그 파트 2가 어떤 천국행 고지 이렇게 좀 대비를 시켰던 이유 그 중에서도 좀 이번엔 천국행 고지로 해야겠다 이렇게 좀 선택을 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또 있었을까요? 일단은 크게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가려고 했고 이게 지옥 1이랑 2랑 되게 좀 다른데 1은 어떤 단편적인 설정을 좀 보여준다라는 개념이었고 2는 사실은 조금 러닝타임이 좀 길다 보니까 좀 서사적인 부분을 좀 더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1에서는 어떤 극적인 뭐 반전이라든가 사실은 극화로서의 뭔가의 미덕 같은 거는 좀 없죠. 사실 그냥 설정을 그냥 보여주는 굉장히 짧은 단편인데 이제 2에서 좀 러닝 타임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면서 조금 이제 서사라고 하는 것의 맛을 좀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거의 파트 2의 엔딩의 장면 같은 것들을 먼저 구상을 하고 그거에 맞는 설정이 뭐가 있나를 생각을 하다가 뭐 이제 천국행 뭐 뭐지 그런 것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이제 그 시리즈를 또 보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얼마나 또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들어오고 사회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오고 종교와 굉장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제 밀려드는 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 초기작을 보는 것에 대한 재미가 좀 배가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관객분들도 이런저런 감상과 질문 좀 많이 나누고 싶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객석에서 목소리 좀 들어볼까 싶거든요. 저희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한번 옮겨서 얘기를 해볼까 봐요.